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엔텍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관련주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질문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 올리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홈에 오면은 방법이 바뀐 건 아니죠. 게시물이 바뀐 거죠. 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커뮤니티 요 게시판이에요. 기존엔 요 아래쪽에 요 게시물에다 달아주세요 했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려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위에다가 게시물 다시 하나 올려드리고 여기 공지사항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코엔텍이라는 종목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냐 하면은 네, 뭐맨 밑으로 내려오면 있더라고요. 자, 유홀만세 유비님께서 맞죠? 유홀만세 유비님께서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코엔텍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올려드린 게 KG ETS였나요? 그 종목 설명드리면서 요 코엔텍 같이 언급해드렸어요. 코엔텍이 이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좀 크다, 시총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이쪽에서 1위 업체는 이제 인선 ENT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엔텍이 큰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주변에 이게 울산 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거의 그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과점 체제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존에. 근데 울산 지역에 거의 뭐 코엔텍이 강자예요. 그냥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울산 잘 생각해 보세요. 울산에 보면은 큰 기업들이 많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울산 지역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대기업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랑 뭐 현대차랑 뭐 SO일도 있고 뭐 SK도 있고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엔텍은 현대중공업 다시 자, 이 코엔텍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SK 등등등 해가지고 다 뭐 대상이에요. 이 기업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다 보니까 이미 확보돼 있잖아요. 이미 확보돼 있죠. 확보돼 있는데다가 만약에 이 기업에서 노리는 이제 영남권까지 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말 다 한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폐기물 쪽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다 처리해버리겠다. 올해 40% 처리하고 다 처리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급해지다 보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주가도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래서 요거는 정부 정책 수혜주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좋았던 실적들인데 보시면은 매년 매출액이 551억에서 2016년 551억에서 2017년 매출액 뛰죠. 저 62억 뭐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매출액이 이번엔 100억 이상이 뛰었네요. 저 올해는 뭐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요거는 예상 컨센서스고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5 2010년 155억에서 186억 293억 올해 365. 매출은 얼마 안 뛰는데 수익성이 뭐 개선이 돼서 이렇게 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코엔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시총도 꽤 된단 말이에요. 6,500억 그죠? 시총도 꽤 되는 기업이에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업 대상이 대기업 상대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기업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이에요.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받쳐주니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붙죠.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붙고
또 올라갈 때 거래량 붙고 아주 전형적인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죠.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또 한번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올라가서 뭐 횡보할지 조정을 받을지 봐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멋지게 가고 있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거는 가능은 한 것 같아요.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이미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렇잖아요. 이미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6,780원 이제 올해 초에 6,780원에서 13,350원 2배 올랐네요. 그럼 약 대략 2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매수할 수 있겠죠.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손절 정확하게 이거는 금액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추세대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거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이탈하면은 이 가격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추격 매수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조정받을 때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여기 11,800원 요 구간이 아주 이뻐 보이네요. 11,800원 기존에 이제 저항받던 구간인데 요거를 거래량 실어서 또 돌파를 해버렸죠. 장대양봉으로. 최근 시장이 안 좋은데도 뭐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축하드리고 신규 매수하신다면은 11,8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요 구간 있죠. 11,000원 초반 11,000원 정도로 설정하셔도 돼요. 요 정도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면 한번 끊어줄 생각. 당장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좀 밀렸을 때 11,800원 전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11,000원을 이탈하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길게 잡아도 요 그 1,600원 길게 잡으면 한 1,600원 짧게 잡으면 11,000원 정도를 뭐 이탈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런 방법도 될 수 있겠네요. 11,800원에서 11,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1,6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 요런 개념으로 가셔도 되겠네요. 손절가가 그렇게 엄청 길진 않죠. 그러면은 요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업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불확실성이고요. 불확실성이 악재고 이 종목은 뭐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 항상 올라가는 꾸준한 실적에다가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불확실성하고 또 다른 악재가 많이 오른 거. 많이 상승했다. 2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실적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 게 한 번에 급등을 한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해가지고 우리 그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어. 2분기에 이 정도 올라갈 거 충분한 것 같아. 그 다음에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해서 또 올라왔는데 2분기 실적도 좋아. 그럼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세대로 가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추세를 이끌어서 가는 게.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는 게 분기별로 계속 꾸준히 확인이 된다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상승했다, 불확실성 요 두 가지가 악재인데 불확실성이 아니고 요건 많이 상승했다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많이 상승했다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실적을 계속 파악하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랑 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선 ENT. 저는 인선 ENT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인선 ENT가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언제나 폐기물 처리 관련주에서는 뭐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그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쭉 밀렸어. 쭉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거기 쭉 밀렸다. 근데 이건 좀 과도하지 않겠느냐. 하락이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까 뭐 발표한 다음에 좀 밀렸다. 뭐 근데 이게 16%까지 밀릴 일이었나? 싶은 게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밀렸는데 글쎄요.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워도 주식시장도 부진했고 매수세가 안 따른 거죠.
매수세가 안 따른 거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급등하면은 전 급등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급락이 한번 동반될 수 있다.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쪽으로도 볼 수가 있다. 수익 난 거 실적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보자. 요런 관점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매력적이긴 해요. 가격적으로는. 하지만 단점은 요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어요. 거래량 없이 밀렸으면 괜찮은데 거래량이 붙어서 밀렸죠. 그럼 이 구간이 다 매물대예요. 요 구간이. 요 구간이 다 매물대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걸린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느릴 수 있어요. 여기 밑에서 벅벅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인선 ENT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만약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벅벅 긴다라고 하면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요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가격 메리트 있는데 못 올라가니까 벅벅 기다가 위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다가 수급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는 간다고 봐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정부에서 저렇게 작정하고 나서면은 뭐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SK 이런 대기업에서는 항상 그 어느 정도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저런 폐기물 같은 거 법규를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지키는데 이제 뭐 민간 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폐기물들 뭐 여러 가지 쪽을 보면은 인선 ENT가 조금 더 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옆에다 그냥 쓱 버려버리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 폐기물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운반하다가 이거는 흘린 거라고, 우리가 버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다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양심을 지키시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은 양심 있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뭐 다 해가지고 불법 처리 폐기물 같은 거 다 처리하게 되면은 인선 ENT가 수혜를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썩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 만드는 모양이 나와요. 하락 추세 밴드를 만드는 모양이 나와서 썩 좋진 않은데 추후에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드릴 만한 게 YN텍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YN텍 같은 경우도 올라온 다음에 최근 시장 영향으로 밀렸는데 그렇게까지 안 밀렸어요. 7,750원 요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라고 했는데 지켜주고 오히려 오늘도 이 구간 근처에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밀려주거나 하면은 요 61선 부근 있죠. 요 7,400원 부근인데 여기부터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만약 요 구간부터 해서 7,0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로 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요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인선 ENT만큼은 아닌데 요렇게 추세를 좀 하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시장이 조금 이제 수급만 조금 양호해진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되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YN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7,000원까지 해서 분할 매수 하시던지 아니면은 7,000원 3,400원까지 분할 매수 한 다음에 7,000원을 손절 놓고 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규로 볼 때는. 그리고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때 같이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도 이제 좀 약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약하게 내려왔는데 이게 최근에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급등한 종목 쫓아가지 말라 그래서 잘못해서 밀리면은 요 한 3,000원 전후에서나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이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소개해드린 다음에 뭐 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자행스러운 종목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3,000원 전후까지 밀리면은 요런 구간에서 이제 밀렸을 때 매수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냥 여기 횡보하다 그냥 날아간다 그럼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생하신 분들 있었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예를 들었다고 가져온 종목 있죠. 서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그냥 무너져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하락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이렇게 수렴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밑으로 쭉 빠져버렸네요. 지금 물론 가격 메리트는 생겼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가격 메리트는 생겼는데 이것도 위쪽으로 지금 요 구간을 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이 구간 1800원 돌파해줘야 되지, 이 1850원 돌파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1800원에서 1850원 구간 여기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1800원 부근까지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죠. 이게 뭐 갑자기 확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지는. 근데 뭐 제 매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응하시는 분들 질문하신 분이 있어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1800원에서 1850원 요 구간 정도에서는 여기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여기 1850원을 돌파해 줘야 된다. 아마 1850원쯤 도전할 때쯤에 60일선도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선 61선 돌파가 중요하다. 이 정도로 가격하고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 관련주는 요 정도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하실 때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기존에 게시물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달지 마세요. 여기다 달지 말고 새로운 게시물이 있습니다. 여기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종목 진단 양식에 맞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공지사항도 꼭 읽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이 저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댓글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좋아요도 있긴 한데 좋아요는 뭐 아주 최악은 아니니까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